AI 기반 공시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다큐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나온 공시 뉴스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SFA의 2분기 수주잔고를 1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주현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의 주식 35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조성래 명예회장이 효성TNC의 주식 675주를 매입했습니다. 원준이 포스코그룹의 중국 합작회사인 절강포화와 2단계 공정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대표님 공시를 보니까 효성그룹 공시네요. 일선에서 물러난 회장님이 꾸준하게 자사주를 매입한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 효성은 이제 조성래 회장의 이제 그 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서 물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조성래 회장이 효성 TNC뿐만 아니라 효성 계열사들 주식을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좀 주목되긴 하죠. 그래서 그 가게에서 그 가문에서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인지 좀 의문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이거를 다루는 이유는 또 공시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관련된 정보를 갖고 주가의 수익을 높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친인척이 그만큼 회사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아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친인척이 또한 이제 임원이 한 주만 사업하라도 공시를 하게 하는데 공시 의무 규정이 10%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의 수준에서 이제 공시 의무 규정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친인척과 임원들의 그 정보 사정이 정통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조성래 회장이 효성 TNC 주식을 675주 매입을 했는데요. 효성 TNC에 작년에 만약에 샀던 분이라면은 이 효성 TNC 자체를 보기만 해도 싫으실 텐데 왜냐하면 작년 7월에 주가가 고점이 90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37만 원대이기 때문에 거의 반 토막을 넘어서 33분의 1 토막 났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쓰리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래 회장을 비롯한 친인척들이 효성 TNC 주식을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래 회장이 이번에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4월 셋째 주에도 주식을 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조성래 회장과 이 조인서, 조윤영은 누구냐면 손자, 손녀입니다. 손자, 손녀도 역시 한 주만 사업하라도 주식을 샀다는 것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총수로 지정된 분의 6천까지는 무조건 이제 친인척으로 범주 안에 넣어서 주식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셋째 주에 10억을 샀고요. 그 후에 조성래 회장이 8억을, 이후에도 꾸준히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이후만 보더라도 한 40억 정도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이 자금이 조성래 회장이 자금 규모가 얼마인데 뭐 40억이 뭐 작다고 볼 것이냐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단 한 주, 단 1,00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이라도 헛되이 쓰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 효성 TNC의 앞으로 향후 주가가 이제는 이제 올라갈 것이라고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효성 TNC의 또 다른 주목할 점은 배당금을 갖다 작년 분기 배당금을 결정했는데 배당금이 무려 주당 5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어제 종가 37만 6,500원인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13%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효성의 이제 친인척들이 주식을 꾸준히 샀다는 것은 효성의 주가가 이제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효성 주가가 내려간 이유는 효성 TNC의 이제 주력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스판텍스의 가격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계속 떨어졌는데 증권사들은 이제는 이제 효성의 주력 제품인 스판텍스 가격을 반영한 주가이다. 그래서 이제는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제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효성의 그 조성래 회장을 비롯한 친척들도 이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작년에 고점에서 샀던 분들은 마음이 쓰리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효성 TNC를 이제 처음 바라보신 분들은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죠. 왜냐하면 미국 페드에서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3개월, 6개월 정도 바라보실 때 그리고 효성 TNC의 이런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들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된다라고 효성 TNC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SFA인데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아직까지도 저평가돼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뉴스일까요? 예, SFA에게 한국투자증권이 리포트를 냈는데요. 그 수주 잔고가 1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SFA는 참고로 이제 원래 SFA는 이제 삼성에서 나오면서 물류 자동화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제 디스플레이 쪽 물류 자동으로 출발했는데 디스플레이 분야가 좀 지난 한 10년 정도 계속 위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LCD가 주력 제품이었던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가 워낙 중국의 저가 공세를 말미암아서 삼성 디스플레이 자체도 위축이 됐습니다. 따라서 SFA도 뭔가 이렇게 그 방향을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요. 방향 전환한 것을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SFA는 여전히 디스플레이, 그다음 일반 물류, 그다음 스마트 팩토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그 사업 부문이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 부문이 나눠져 있다는 것은 한 부분에만 너무 의존하다가 그 분야가 시장이 위축되면은 회사 전체로 타격이 이제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SFA는 다만 이런 식으로 다양했기 때문에 타격이 좀 덜하다. 그래서 이 타격이 덜한데 이 네 가지 분야에 있어서 수주 잔고가 한 1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정도의 아까 말씀드린 페드가 유동성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다 안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SFA가 주가가 긍정적이진 않지만 수주 잔고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수주 잔고가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것이죠. 그 SFA의 또 다르게 살펴볼 점은 무엇이냐면 디스플레이인데요. SFA의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 주로 납품을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이제 그 주목받은 이유는 어제 그제 뉴스가 나왔는데 애플이 그 올레드에 그 갖고 있던 BOA 물량을 갖다가 대폭 줄이거나 점진적으로 이제 그 없앨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BOA가 삼성 애플에다가 이제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이제 설계를 갖다가 변경한 상태에서 제품을 갖다가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거죠. 애플은 그런 점을 되게 까다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BO의 물량을 대폭 축소할 것이다. 그러면 축소하지만 결국 애플의 생산된 물량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맡게 될 대상으로 이제 LG이노텍, 삼성 디스플레이가 꼽힙니다. 그렇다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그 물량이 확대된다면 더불어서 SFA도 추가로 이제 매출과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제 SFA의 이제 그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공시 뉴스들 가운데 효성 TNC와 SFA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